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출렁였습니다. 최근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상해업체가 생산량 감축을 선언하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미국발 이슈에 급락했는데요. 다만 해상풍력, 그린 수소와 비교했을 때 태양광은 이미 경제성을 갖춘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사실 이게 요즘에 트럼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조금 안 좋죠. 예상을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실제로 뚜껑을 여니까 또 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을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원전은 뭐 좀 잘 나가지만 태양광이랑 풍력 쪽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오늘 곽유정 파트너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하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정말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죠. 네. 이 서명했다는 행위 자체가 앞으로 정통 에너지, 화석 연료 쪽을 좀 더 주력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2021년도에 가입을 다시 했었는데 이거를 또 다시 재탈퇴하면서 아예 그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바뀐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이기 정권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IRA 법안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이 비중이 줄어나가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IRA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 있잖아요. 네. 전기차도 있을 거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파생되는 분야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보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풍력 쪽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인 어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되게 싫어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발췌를 해보니까 풍력은 쓰레기고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일삼아 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이제 정부 쪽에서 에너지 정책을 뭐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 국가 에너지 뭐 비상사태 선포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쪽 산업은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NG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원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앞으로 향후 원전 그 기수 자체를 100기 정도 늘린다라는 그런 향후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간의 그런 협력이 지금 계속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게 기존의 뭐 태양광 모듈 분야에서는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그 전 세계 그 시장 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작년에도 이제 6월 달경에 미국 그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강하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내에서 이 좀 소모가 되는 그런 재고가 연말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모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반사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선벨트 지역의 경우에는 구름이 낀 날이 1년에 약 10일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태양광 수율이 가장 좋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그러게요. 자체가. 뭐 흐린 날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 태양광 설비 설치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 미국에 설치된 신규 발전원 중에서 64%가 태양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묶어서 보기보다는 풍력보다는 좀 태양광을 중점적으로 같이 좀 체크를 하시고 또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위에 있는 상위 호환 섹터가 당연히 원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차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옥석 가리기 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순위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원전, 뭐 태양광, 지금 풍력은 확실하게 좀 악재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잘 참고를 하시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곽유정 파트너가 언급했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주가의 추이가 엇갈리고 있고요. 수급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그린 수소와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태양광 대표 기업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 2%가량의 반등을 보였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전반적으로 세 가지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 기관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면서 태양광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0.8% 소폭의 하락으로 전일 마감은 했습니다만 기관이 1월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해상풍력과 관련된 SK오션플랜트는 6% 하락하고 그 다음 날에 또 1% 이상의 낙폭을 보였고요. 그린케미가 그린 수소 관련 기업이죠. 역시나 2거래일 연속 두 자릿대 하락을 보이면서 이로 인해 주가는 좀 끊임없이 하락세가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고 수급도 이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섹터를 잘 선별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선택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곽유정 파트너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사실 태양광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몇 종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대표적인 대장 기업이 하나솔루션이기도 그렇죠. 하죠. 대장주죠. 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근래 한 2년 정도 연간 적자가 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업황 자체가 화학 쪽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화학 쪽 일단 안 좋죠. 네, 거기다 또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미 지역에 최대 그 태양광 시설 솔라허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많은 비용이 지출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도 그 중국산 모듈이 계속 미국 시장에 들어왔었던 맞아요. 부분들도 네. 아무리 이제 태양광 쪽에서 미국의 그 시장 점유율이 하나 솔루션 높다고 해도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너무 낮아져 버리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판가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사업 쪽에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모멘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2기 정권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미 그 바이든 정부 때 IRA 그 세제 혜택도 받고 첨단 그 세액 공제까지도 같이 함께 받게 되면서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그 미국 쪽에서 계속 대출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2조 가량. 그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하나 큐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솔루션 자회사. 자회사. 네. 얘네가 작년에 2조인가 그 정부에서 대출 네네. 엄청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런 발전원 중에서 태양광 쪽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을 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당연히 좀 주력으로 계속 밀어주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자회사 하나큐셀 쪽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자회사 하나큐셀 쪽에서는 기존에는 그런 제조 위주로 이제 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그 발전소 분야에서도 턴키라고 하죠. 설계 시공까지도 일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향후 모멘텀을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솔라허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듈 등의 주요 기자재를 이제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 받게 됨으로써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도 향후 그렇죠. 이 자회사 쪽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보다는 자회사의 모멘텀이 사실 가장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칩스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작년 이제 연말 쪽에 태양광 분야까지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 투자세액 공제 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목표를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 세운 것과 동시에 보급 목표 역시도 앞으로 추후 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네.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 하나솔루션이 지난 이제 12월 딱 연말 기점으로 해서 올 연초부터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 흐름 보시다시피 2020년과 2022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쌍봉 맞고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네. 그 미국의 그런
대규모 그 태양 전진 건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주가 낙폭이 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쪽이 어떤 업황 자체가 좋지 네.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020년도의 상승분이 결국에는 다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이 지금 다 나와주지 글쎄. 않았나라고서 지금 네.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전 저점 구간대를 지금 지지받아주는 모습 형태로 지금 근래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대량 거래량으로 강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관 투자자들과 같이 함께 저가 매수세에 나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흐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한화솔루션, 이 한화큐스 이쪽은 이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죠. 이제 장남.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지게 만들었던 그런 계열사이기 때문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룹 차원에서 민다라고도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뭔가 여기서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그룹 차원의 어떤 니즈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뭐 하나솔루션을 보면은 또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있죠. OCI. 그렇죠. 네. 네. 저도 알 정도니까. 네. 네. OCI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현재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고, 이 초고순도 이제 폴리실리콘이 한 10라인급 순도 99.999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나솔루션, 즉 하나큐셀이 아무래도 이 OCI의 폴리실리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이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생산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OCI 제품을 쓰기로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할 경우 이 관세가 한 9.1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미 지금 중국산 제품은 이제 관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품 가격만큼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OCI 제품은 9.13%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지금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세가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OCI도 현재 태양광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텍사스에 있는 OCI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상당히 지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제 와트당 7센트 정도의 첨단 세액 공제도 같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호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가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66,000원 정도 구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쭉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121선을 넘어서게 되면 81,000원 정도, 82,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솔루션과 같이 이 OCI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태양광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좀 이런 어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그동안도 사실 좋았던 건 아닙니다만 좀 한 번 더 좀 떨어진 상황이어서 뭔가 좀 걱정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두 분 보여주신 차트 보니까 좀 바닥 짚고 쪽에 고개를 든 모습이 좀 나타나나요? 그런 부분들도 좀 뭔가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도 좀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가 여러분들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